고객의 거절을 기회로 만드는 변액보험 카운터펀치 최동호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복했던 1988입니다. 자, 오늘 고객님의 거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주식처럼 허황된 것은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땀 흘려서 벌고 저축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이런 고객님들은 주로 어떤 유형의 고객님들이세요? 주식 투자 같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계시고요. 주로 이제 자수성가하신 고객님들이 이제 이런 유형에 많이 해당이 될 텐데요. 자, 이런 유형의 고객님을 만나면 어떻게 응대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카운터펀치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자, 혹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예, 저는 아주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예요. 우리 1988년도에 서울의 쌍문동에서 5가구가 모여 살면서 훈훈하게 가족 이야기로 이루어지는 드라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억을 다시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서 너무 즐겁게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드라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태기의 우승 상금을 어떻게 할까?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최택이라고 바둑기사가 있었죠. 이 바둑기사가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승하고 축하 파티를 하면서 거기 5가족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그 상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선우 엄마가 먼저 물어봤어요. 택이 이번에 상금 얼마 받았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택이 아빠가 굉장히 시크한 스타일이에요. 시크하게 대답하죠. 5천만 원? 그랬더니 우리 정봉 엄마가 택이 아빠 땅이야. 무조건 땅 사요. 요즘 일산이 뜬대. 이렇게 조언을 해줬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덕선 아빠는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덕선 아빠는 그 당시에 한일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에 다니고 있었던 우리 은행원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뭔 소리요. 요즘 금리가 좁게 떨어져 갖고 15%밖에 안 되지만 은행에 딱 박아두는 게 제일로 안전하단께 15%.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금리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조금 떨어져서 15%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정봉 아빠가 한마디 하죠. 아파트 하나 사이소 강남에 음마 아파트 5천만 원 한다 카대. 자,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드라마에 나오진 않았어요. 저희는 만약에 이 조언대로 투자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승 상금을 가지고 재테크를 했다. 과연 승자가 누굴까? 첫 번째, 우리 덕선 아빠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금에 투자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988년도에 우리 덕선 아빠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금은 연 15%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5%였던 금리가 계속 떨어졌죠. 이거를 저희가 평균을 해서 좀 계산을 해보고 복리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은행 상품은 복리 상품이 많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달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쭉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연평균 6.1%의 금리를 복리로 운영했다고 계산을 하면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2018년 기준으로 2억 9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일산에 땅 사라고 추천했던 우리 정봉 엄마가 있었죠. 일산에 땅을 5천만 원어치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당시에 일산은 허허벌판이었지만 신도시가 들어서고요. 그 허허벌판이었던 땅을 가지고 있었다면 신도시 아파트를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아파트는 그 당시에 5천만 원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85평방미터, 25평, 흔히 이야기하는 25평 아파트를 받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신도시가 제일 먼저 시작됐던 것이 일산동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산동의 85평방미터 아파트의 평균 가격으로 저희가 정산을 해보면 6억에서 7억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자, 우리 정봉 아빠가 이야기한 것처럼 은마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988년도에 5천만 원이었으면 음마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85평방미터를 구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음마 아파트의 85평방미터 평균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18억에서 20억 정도가 됩니다. 자, 똑같이 부동산을 추천했어요. 그런데 일산의 땅을 샀느냐 또는 강남의 음마 아파트를 샀느냐 그 두 개의 선택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가치로는 약 3배에서 많게는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당시에 그 가족 중에는 아무도 조언하지 않았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고객님이 너무 싫어하셨던 주식 투자예요. 우리 1988년도에 삼성전자 한 주당 가격은 33,000원이고요. 지금 2018년도에 한 주당 가격은 47,000원이에요. 조금밖에 안 올랐네 하실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액면 분할을 2번 했어요. 지금 이 33,000원은 액면가 5,000원 대비 33,000원이고요.
여기에 47,000원은 액면가 100원 대비 4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치를 1988년 기준으로 환산을 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50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대략 한 24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된 거죠. 그러면 5천만 원 가지고 33,000원짜리 주식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 주식 숫자 곱하기 지금 240여만 원 정도를 곱해보면 지금 현재의 가치는 35억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승해서 받은 상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했느냐에 따라서는 최소 3억 원에서부터 최대 35억 원까지 엄청난 차이가 생기죠. 물론 이 예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금리가 떨어지는데 예금을 지금까지 한 사람이 어딨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예금 가지고 나중에 땅을 사거나 아파트를 살 수 있지 않냐. 삼성전자 주식을 이 오랜 기간 동안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냐. 저희는 그런 거 다 빼고요. 그냥 순수하게 그 당시의 가치로 투자를 했고 그것이 유지됐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한 가지는 분명하죠. 그 당시에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예금에 투자한 것이 어쨌든 가장 안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은 지금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20년 동안의 주가와 금리의 변화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요. 지금 이제 회색으로 표현된 게 뭐냐면 금리의 대표, 국고채 3년물, 국고채 3년짜리의 금리 변동을 나타낸 것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종합주가지수, 주가의 대표이죠. 자, 2001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대략 한 20년 정도의 움직임을 보면 빨간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우상향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고요. 회색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우하향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어요. 투자와 관련해서 이 그래프로 저희가 이런저런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래프의 모양만 딱 보시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금리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주가 중에서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냐 이거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투자 전문가 중에 영주 닐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 분이시고 여자분이세요. 한국 여성 중에서는 드물게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실제로 펀드 운용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투자 전문회사의 최고 경영자까지 지내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이분이 쓰신 책에 보면 투자 원칙을 설명할 때 재미있게 고스톱으로 비교한 그런 이제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려보면요. 그분이 고스톱을 할 때 돈을 따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고 강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무엇이 어떤 점수를 내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같은 패를 가지고 고스톱이라고 하는 게임을 하는데 내가 뭐를 내야 점수가 나는지 뭐를 내야 더 높은 점수가 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골고루 갖고 있지 않으면 뜻밖의 손실을 입는다. 저희가 고스톱 패를 받았는데 똑같은 게 세 장이 들어왔어요. 그럼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아서 제가 폭탄을 할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이 세 개를 내면서 계속해서 내가 다른 그 패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는 두 개 막 이렇게 들어오면 진짜 그 게임을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패를 골고루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계속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 고스톱 하다 보면 재밌는 경우가 많죠. 막 엄청나게 막 고를 했는데 못 먹어도 고. 만약에 그게 실패하게 되면 자기가 먹을 걸 못 먹는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남의 것까지 다 독박을 써야 되는. 그래서 고를 할 건지 스톱을 할 것인지를 잘 선택해야 된다. 이게 비단 고스톱뿐만 아니고요. 우리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우리가 무조건 예금이 좋아, 무조건 주식이 좋아,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어디에 투자했을 때 좀 더 높은 수익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어디에 투자해야 점수를 나는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한 군데 올인하는 거. 아까 우리 고객님처럼 나는 주식 같은 거 안 해요. 오로지 내 땀 흘려서 번 돈을 어떻게 투자하냐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이 그 시기인지를 잘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타이밍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만나신 고객님처럼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고객님이라고 한다면 가볍게 우리 드라마를 통해서 그 당시의 의사결정이 30년, 40년 뒤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고객님을 설득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카운터펀치 같이 정리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